제가 그럼 남은 2번 또 마저 질문 답변하면 될까요? 2번 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취업한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보다는 많은 선배님들이 금융사에 취업하신 현직자 및 선배님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자격증이 그렇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좀 제 생각에는 저희 과의 특성상 금융 관련된 전공 과목이 많이 없는데 그에 관련된 자신의 관심이나 역량을 좀 회사에 어필하고 또 관심을 길러왔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자격증이 아니라도 관련된 활동 이런 게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게 합격을 떠나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공 심화를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임원분들과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깊은 상식을 녹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흥미를 느끼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자격증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관련 활동을 하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관련 활동에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참 이게 좀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저도 주변에서 뭐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저학년 때부터 이런 관련 활동을 못한 게 되게 아쉬운데 제가 직접 찾아보기에는 일단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에선 매년 소비자 리포터를 뽑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뭐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고요. 또 뭐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이라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이 있거든요. 아시죠? 네. 거기서 보면 또 금융 분야 멘토링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서 참여해서 활동하시면 좀 많은 그런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금융기관에서 자기 산하에 봉사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뭐 다른 많은 봉사단이 있겠지만 금융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에서 활동하신다면 더욱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그런 거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3번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전에 아무래도 저희 받아본 질문을 먼저 찾아본 결과 좀 진로 관련이나 그 좀 학업 쪽 관련 질문들이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이제 생활 관련 1학년 때 생활과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학업과 같은 질문들을 아무래도 좀 진지하지만 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1학년 관련 질문 때 저희가 좀 편하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린 게 어떤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학년 생활 같은 거는 이따가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재밌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3학년 아니 다음 3번 질문에 대해서 대학원 진학 준비 시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하며 연구 실적이 있어야 진학할 수 있는 건가와 같은 대학원 질문과 진학과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저희 권지윤 선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연구 실적이 있어야 진학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저희가 석사에서 박사로 가는 게 아니라 학부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실적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대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지도 교수님으로 원하는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하고 학부연구생부터 시작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인가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대학교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에 대한 관련 고민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전공 관련 고민들은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 저학년 때는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이 많다. 이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저학년 때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그리고 진로를 설계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직무나 산업군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강점과 역량을 찾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때부터 뭐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예술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스터디를 참가하거나 혹은 홍대 학점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수업들을 듣고 이것이 내가 과연 앞으로 갈 길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 질문 같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는 계기가 무엇이든지 일단 저희 중에 전공을 얘기해 주실 분 또 계신가요? 또 얘기하실 건가요? 일단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써먹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어디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강점과 역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뭔가 객관적인 성과, 예를 들어서 공모전 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논문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성과가 있는가 혹은 해당 뭐 트렌드를 분석해서 해당 산업군의 전망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이제 자아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직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마케팅 관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마케팅 전공을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다른 학문에 비해서 말랑말랑한 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총학생회 경험이 있는데 그런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되게 재밌게 느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면 마케팅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을 전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문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우승현 선배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저는 1학년으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더 다양한 대외 활동에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외부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서포터즈, 봉사활동 등등 약간 무엇이든 뭐 새로운 분야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저는 좀 도전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되게 맨날 체크하면서 내가 학교 행사를 더 열심히 참여하고 대학 일자리 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학년 때 했던 봉사활동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에서 주관하는 이제 시드스쿨이라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중학생 친구랑 1대1로 매칭이 돼서 1년간 진로 멘토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내용 그리고 구성 같은 게 너무 알차가지고 멘토의 역할로 활동을 하는 거지만 멘토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멘티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특히 1년간 이걸 하면서 진짜 좀 내면이 좀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덕양중학교라고 저희 학교에서 도보 10분이 안 되는 거리인 중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걸어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신 분들
좀 추천드리고, 이게 항공대 주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항공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활동했던 10기 때만 해도 항공대 사람 저밖에 없었고요. 연세대, 동국대, 명지대, 숙대, 진짜 다양한 제 또래의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스쿨을 하면서 항공대 사람들이 아닌 다른 대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약간 시야가 넓어진 계기도 하고, 꼭 시드스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저학년 때 하는 건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 되게 많은데 해도 되나요? 계속?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1학년이고 하니까 아르바이트에 관심도 많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좀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기업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랑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여러 개를 다양하게 뭐 짧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관련된 아르바이트 좀 길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3년 9개월째 학원에서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저는 공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요즘 MZ 세대들이 퇴사율과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기업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곳에서 좀 꾸준히 일을 했다는 것은 성실함, 꾸준함 뭐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양현석 교수님께서 알바를 하더라도 좀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뭐 매장이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보면서 알바를 좀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좀 8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저희 매장에 뭐 수학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 매장에는 없는데 손님들이 자주 찾으시는 물건들이나 재고가 잘 동나는 물건들 이런 걸 좀 정리해가지고 점장님께 드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물건을 배치해야지 손님들로 하여금 좀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는지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남들과는 다른 이렇게 자소서를 쓸 때 나만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바를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있는데 또 해도 돼요? 또 얼마나 있는데요? 조금 더 있어요. 다 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많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꼭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기업과 관련된 좀 서포터즈 아니면 못하는 인턴 같은 걸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는데, 저도 사실 저학년 때는 NGO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봉사활동도 300시간 넘게 하기도 하고, 한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이렇게 복지재단이 있는데 그게 제 목표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학생 서포터즈를 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보자면 뭐 우선 이게 후원금으로 재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회계 감사가 정말 빡세고, 내부적으로 뭐 종이 한 장도 좀 낭비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고, 뭐 직무에 따라서는 뭐 일반 사원들도 모객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보니까 저랑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목표했던 기업이 나와 진짜 맞는지,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서 진짜 즐겁게 평생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의 인턴이나 못하면 서포터즈 같은 거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인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항공사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라는 질문 주셨는데, 공항공사에 아무래도 저희가 항공대다 보니까 공항공사나 이제 항공사 관련 쪽 취업이나 그런 관련 쪽 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공항공사에 대한 질문은 다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 너무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요.
일단 제가 뭐 공항공사를 준비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자세한 조언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학습 멘토링 하면서 제 멘티가 뭐 공항공사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 찾아본 적이 있어요. 뭐 채용에 관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이 질문을 보면 좀 공항공사에 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준비 시작해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한국공항공사에 가고 싶은지 그것부터 좀 정확히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본 자격증들부터 따야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결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뭐 한국사 1급, 커말 1급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자격증들 보면 딸만한 것들 제가 찾아봤는데 뭐 전산회계 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뭐 이런 자격증도 우대해주고 있고요.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다고 해요. 이게 만점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익은 웬만하면 진짜 990점 가까이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 NCS랑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시험도 있으니까 그 관련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경영학 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학교 수업 때 배우잖아요. 뭐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또 조직 행동, 론 마케팅, 뭐 회계, 재무 뭐 이런 거 경영학 원론 이렇게 다 배우니까 그런 수업들 열심히 듣고 좀 그러니까 흘려들은 게 아니라 진짜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뭐 스펙업이나 독치사, 공치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가입하시면 기업 채용 공고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진짜 지금 갖춰야 할 자격이 뭔지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더 좀 정확하고 빠를 것 같아요. 일단 항공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기업인 항공사와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구분을 조금 확실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전공 지식을 보다 보니까 둘 다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기업의 특성상 이제 NCS를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보기 때문에 만약 1학년 때부터 준비하신다면 어학 점수나 혹은 기초적인 커말이나 한국사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고요. 그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 인턴 컷이 9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70 이상은 돼야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어학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 지식을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경영 융합 전공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관련 전공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경영학부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주항공을 진행했고 재작년에는 티웨이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런 현장 직무 경험이 아무래도 입사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현장 실습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학 점수를 기준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어학 점수를 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 그 공항공사 그 인턴을 하면 올해부터인가 가산점 5%, 3%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해서 뭐 3, 4학년 때 인턴 한번 하시고 그거 준비할 때 그 가산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으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취업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이거에 대한 질문도 또 이제 우승현 선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거 저희 선배님들 다들 생각이 다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은 드리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취업 때 제일 도움이 되는 또 필수 자격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일단 질문이 이게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또 분야별 업종별로 또 선호하는 자격증이 다르고 요구하는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딱 하나라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찝어드리긴 되게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취업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 생각하면 아무래도 전문 자격증이 좋겠죠. CPA, 세무사, 노무사,
뭐 이런 자격증, 뭐 누가 들어도 아는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짜 원하는 기업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기업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다 맡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 다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취득하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저학년 때부터 확실히 목표를 잡고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다들 한국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취득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추가적으로 각자 분야에 맞게 이제 선택적으로 취득하시는데 뭐 그 외에는 뭐 토익이나 뭐 오픽, 토스 이런 것처럼 뭐 어학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공기업을 준비할 건지 사기업을 준비할 건지에 좀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하고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컴활 1급은 물론이고 한국사 1급까지 대부분 다 따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1학년이시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걸 또 좀 쳐주는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이런 거 좀 시간 많은 저학년일 때 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은 최소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심 있는 기업과 직무를 정확히 정하시고 관련 자격증 혹은 우대해주는 자격증을 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마케팅 쪽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대부분 다 따시는 것 같고 회계 쪽은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금융 쪽은 AFPK, 투자자산운용사 맞죠? 그런 거 다들 따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경영학부 특성상 한쪽으로만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분야로 관련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기 때문에 또 많은 자격증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자격증들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맞는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예. 네, 교환학생을 갔다 오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란 질문 주셨는데 저희 중에도 아무도 교환학생을 갔다 온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변 사람 지인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권윤 선배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교환학생을 직접 갔다 온 건 아닌데 제 주변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 학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전반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이게 여기 한국에서 살 때는 항상 부모님과 같이 있고 뭔가 주변에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좀 자기가 성장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요. 이제 그런 게 좀 더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어학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느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 보니 되게 문화적 식견이 넓어져서 좋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해외 나가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 이제 후배님들도 많이 교환학생을 갔다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많은 도움이 되는지여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면, 제가 그 대학 일자리 센터 김도윤 선생님이랑 취업 스터디 하면서 들은 건데, 유럽, 동남아 이쪽은 진짜 가산점이 1도 없고요. 되도록이면 영미권? 영어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로 가면 그나마 조금 있다고 그때 김도현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마이크를 강제로 주셔서 저도 일단
말씀드리자면 마침 생각이 하나 나긴 했어요. 다행히. 앞서서 되게 좋은 말씀, 맞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따로 추가할 건 없는데, 만약에 근데 평소에 본인이 외국에서 사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없고 좀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 외국에서 커리어를 개발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다녀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그 학교에 편입을 하시거나 뭐 입학을 새로 하셔서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학교에서 몇 분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 추천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단순히 호기심, 아니면 뭐 해외 여행 같은 기분 느끼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천을 드리는 게 상당히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요. 학업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시기보다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뭐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그냥 한 달 마음 잡고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충분히 뭐 비슷한, 혼자서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성적이나 스펙, 이 둘이 뭐가 더 중요한지 취업과 대학원에 있어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질문들이 저희가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질문들이 좀 너무 진지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재밌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정도는 노잼이어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도움된 얘기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적이나 스펙, 취업이나 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이 둘 중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일단 성적도 스펙에 들어간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적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4.0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자신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면 3.5는 넘겨라. 뭐 안 된다면 전공 학점에만 집중을 해서 전공 학점이라도 3.5를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굳이 뭐 만약에 성적이 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대외 활동이라든지 공모전 이런 걸로 자신의 다른 스펙을 쌓아서 성적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요. 뭐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대외 활동, 공모전, 인턴 등등 뭐 이것저것 다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실 거라면 직무 경험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인턴을 준비해라. 그리고 인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거기에 어학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뭐 취업 대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원생이 선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지만 저도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학부 연구생을 하지만 대학원에 가지 않을 예정이어가지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과학 수업을 듣고 거기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생 기회를 주신 케이스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논문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외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기업에서 원하는 뭔가 기업이랑 같이 일한 인턴 비슷한 스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뭐 대학원 연구 실적이 취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취업이랑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업이 바로 된다면 물론 취업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게 대학원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학원에 나오게 되면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부에 뜻이 있다면 전 대학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에 꼭 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학원도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공부에 조금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인재로 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대 대학원의 장점이 있나요? 자대 대학원의 장점은 일단
제일 좋은 게 그 대학원은 조금 더 학비가 조금 더 비싸요. 학부 과정보다.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자대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에는 일단 그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되게 비용에 대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걸로는 제가 학부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만났던 교수님들, 그리고 뭐 친구들도 계속 같은 캠퍼스에 있으니까 되게 심적으로도 조금 이질감 없이 그냥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다 블라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점이나 학벌을 아예 보지 않고요. 기입을 아예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걸 기입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 감점. 감점이요.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할 마음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학점을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최소한 학점을 챙기려고 노력은 하시되 직무 관련 경험들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추가적으로 학점 좋으신 분들이 보통 스펙도 좋으시더라고요. 학점 좋은 게 성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스펙이 다들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대학 일자리 센터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4.5점 만점인 경우에 면접에 가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너무 얘는 공부만 한 거 아니야? 얘는 뭐 경험이 아무것도 없네? 얘 좀 사회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김도윤 선생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적당히 둘 다 챙기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김도현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인이신가 보네요. 되게. 근데 김도현 선생님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대학 일자리 센터에 계시는 분인데 정말 좋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그 진로 탐색반이라고 있어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거 꼭 해보시길 진짜 추천드려요. 김도현 선생님 정말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기 전에 이제 채팅창에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다른 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대한 상세한 질문이라든가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네, 채팅창에다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그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교 지금 선배님께 질문이 하나 왔는데 자문자답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정교 선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학군단을 하며 방학에 대외활동을 하기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외활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에 대한 첫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답변을 제가 질문을 왜요? 자문자답하셨어요? 아니, 제가 답변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 학군단이 이제 여름마다 각 방학마다 훈련을 가는데 매번 방학마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2주, 1월 첫째 주부터 아마 바로 2주, 그리고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 때 두 번에 4주에 걸쳐가지고 두 번 훈련을 가게 됩니다. 일단 3학년 여름방학, 4학년 여름방학 둘 다 7월 4주 동안 갔다 오게 되고 아무래도 겨울 같은 경우는 워낙 대외 활동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큰 지장 없겠지만 특히 여름에 대외 활동이 많은데 아무래도 7월에 훈련을 가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게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학군단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보면은 아무래도 대외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그런 만큼 학기 중에 대외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여름 방학 때 대외 활동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답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학군단을 하면서 대외 활동 말고도 학군단 자체가 나중에 큰 장점이자 스펙이 되기 때문에 크게 대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신에 1, 2학년 때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더 추가적인 질문 있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를 위한 성장의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가은님. 이 친구가 그때 학군단이 꿈이라고, 그러니까 ROTC가 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은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번에 여기 허가은 친구랑 윤희원 친구가 두 분 과되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학대회 후에 밥 먹는데 갑자기 여자분 둘이서 학군단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단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예,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아무래도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희원님도 이 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과보다는 복수 전공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과랑 복수 전공이랑 융합 전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융합 전공이라는 기회를 가장 잘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공을 뭐 조종 장학 뭐 예를 들어서 운항학과라든지 교물이라든지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공대로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과나.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학사가 나오는 거는 복수 전공이나 뭐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필 과목을 모두 들어야 되고 또 졸업 프로젝트를 필수로 수행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24학점만 더 들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3.5만 넘으면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과 이제 취급이 유사해서 저는 융합 전공을 추천드리고요. 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물류나 뭐 운항학과로 전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점 관리를 뭐 꾸준히 하셔서 원래부터 이제 1학년 때부터 애초에 전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운항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과이기 때문에 조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전과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교통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사라는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제 전과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전과를 해도 1학년 때 이미 경영 과목을 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 이후에 경영을 다시 복수나 부전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학과로 전과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전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 이외 직종을 원한다면 복수 전공이나 융합 전공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네. 혜미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가능하다면 전과보단 복수 전공이 좋을까요? 이거는 자신의 꿈이나 그 목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복수 전공이나 전공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뭐 입결이 더 높으니까 여기로 가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랑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 아는 분이 저희 과는 아닌데 지금 원래 수학이었는데 물류로 전과를 했다가 다시 수학을 복전하고 있는 약간 그런 사례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학년 때 이것을 준비하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특히 자격증이나 공부, 이제 학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학년 때 같은 경우 저희가 준비한 게 뭐 있었나요?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또 해요? 말 너무 많이 해요. 좀 민망하지만 준비해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1, 2학년 때 한국사나 커말 1급 같은 거는 기본적인 그런 자격증들은 꼭 취득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게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밖에서 놀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행도 못 가고 어차피 집에만 있어야 되고 뭐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서 자격증 따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특히 지금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저희 때는 전기계라고 좀 이름이 달라가지고 라떼. 좀 다 잘 모르겠지만 그 컴퓨팅 헤드 과목을 듣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좀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 같은 건 다 배우잖아요. 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든지 조건부 서식, 뭐 함수라 해도 뭐 되게 간단한 거지 뭐 카운트나 카운트 이프 뭐 이런 거 다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배운 거 그냥 이번 여름방학 내에 컴활 1급 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3, 4학년 때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거에 파이썬 배우지 않나요? 아 요즘 파이썬 배우시나요? 코딩을 예훈님 지금 파이썬 배워요? 컴퓨팅에서? 예훈님이 누구예요? 예훈님은 희근님의 멘티예요. 여기 예훈 예훈 파이썬 배워요? 저희 말이 안 들리는데? 들리네. 안 배우고 있다고요? 안 배우고 있대. 아, 그럼 뭐 배워요? 아, 그쵸. 그럼 저희 때랑 좀 비슷한가 봐요. 아, 파이썬은 약간 다른 과인가 보다. 소화학이나 이런 건데. 여튼, 어차피 배우시니까 지금 그냥 1학년 때 그냥 따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다들 4학년이어서 고학번이어가지고 라떼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점 충분히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16학번도 있어가지고 진짜 개선생님. 제가 18인데 제 막내여가지고 지금 네. 여튼 네, 다음 네, 또 할 말 있나요? 아니, 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보면은 되게 뭐 토익 같은 거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저도 1학년 때 그냥 못 모르고 친구 따라서 토익 학원 갔다가 사실 이게 절박함이 없으면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어차피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정도 유효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영어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기계발용으로 뭐 스피킹을 준비한다던가 뭐 전화 영어 같은 거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졸업을 앞둔 입장으로서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4학년이라 지금 약간 발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렇긴 한데 1학년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저도 1학년 때부터 아예 손을 놔버려가지고 영어를 다 까먹어가지고 토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예 그렇다고 놓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할 말 있나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해외 연수에도 관심이 없고, 교환학생에도 관심이 없고, 뭐 다른 그러니까 좀 그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토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나, 또 뭐 있죠? 전과? 아, 전과? 그거 있어. 잠깐만. 응. 맞아. 이게 영어 공부가 토익이 그래도 약간은 필요한 게 장학금을 받을 때 점수가 같으면은 이제 전공을 몇 학점 들었는지 이런 거 계산하다가 마지막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장학금이 가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그게 없어서 장학금을 뺏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차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되게 길이 다 막혔잖아요. 뭐 해외 연수라든지 교환학생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은님 생각처럼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뭐 2학년 때부터 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토익이 유효기간이 아무래도 2년이다 보니까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시기에 맞춰서 득점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질문은 예훈님이 하신 건가요? 예훈님이요?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거 그냥. 아까 뭐 파이썬 대답하길래 왜 그거 물어본 건가? 아닌 거죠? 예,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 약간 갑자기 일단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학부와 더불어 함께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전공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네, 괄호 열고 복수 전공 이게 써 있는데 아까 대답을 해드린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대외 활동이나 뭐 이제 교환 학생이나 복수 전공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T비즈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학과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 있고, 또 글로벌 챌린지라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또 경영 설계 같은 전공 과목에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교내 공모전으로 이제 다양한 글로벌 항공 기업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잉데이, 뭐 로키드 마틴 팔콘 챌린지, 뭐 에어버스 101처럼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과 함께하는 기회가 있으니 이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내 공모전이기 때문에 외부 공모전보다 경쟁률도 낮고요. 또 생각보다 상을 주는 인원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학과에 있다 보면 경영학과 사람들만 만나기 쉬운데요. 이제 이런 공모전은 이제 필수적으로 공대생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는 다양한 다른 전공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경영학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했던 활동들을 적었었는데, 저는 디자인 싱킹이나 뭐 마켓플레이스 같이 이렇게 경영에서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도움도 되고 약간 스펙? 뭐 어디 가서 자소서에 한 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보잉데이를 1학년 때 했었는데 사실 그런 뭐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뭔가 공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경영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딱 보면은 그 팀 구성 자체가 경영 학생이 꼭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은 되게 PPT 같은 거를 다룰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공대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대는 이제 공대생의 그런 생각으로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영 학생들이 가면은 조금 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대생들이랑도 같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예은님 말에 정말 좀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 아이디어는 저희가 좀 많이 내고 약간 공대 애들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실제로 구체화해주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경영학부에서 주최하는 산업협력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거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걸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공을 나눠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데 현직자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기업 견학도 하고 약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일자리 센터 김도율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진로 탐색반 꼭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이게 진로를 아직 정확히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좀 그 진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학습센터에서 주최하는 학습 멘토링이나 글로벌 멘토링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교육지원청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경기도 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그런 멘토링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아까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이랑 마켓플레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 이번에 신청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약간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는 희근님이 1등 하지 않았어요? 그쵸? 약간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1학년 분들은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에서 뭐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 디자인 싱킹을 그 비대면일 때 해가지고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올해 열리면 올해도 비대면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 보니까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그게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들으면 어려운데 그 예시로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초등학교에서 무지개 식판인가? 아무튼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급식실이 엄청 시끄럽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주세요 했는데 아주머니가 더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또 밥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착안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그걸 이제 디자인 싱킹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그 뭐 이렇게 관찰도 해보고 해서 내린 결론이 아까 말한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식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식판을 들고 가서 이 정도 주세요 하면은 이제 딱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아, 이런 거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희근님 그 마켓플레이스 1등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아, 참 옆에서 1등이라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뭐 제가 잘해서 그게 우승한 게 아니라 그게 팀원들로 구성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팀이 잘해서 했던 것 같고요. 뭐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어쨌든 마켓플레이스란 프로그램에 어떤 거냐면 가상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팀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팀원별로 이제 CEO 또는 뭐 재무 파트 또는 마케팅 파트, 생산 파트 이런 식으로 각각 분야를 나눠서 각 분야를 각각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이 관리한 전략을 세우는 설정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와서 그 기업의 경영 성과로 도출되는 건데 그 경영 성과가 같이 겨루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오는 팀이 우승하는 거고 되게 지금 말씀만 드려도 아시겠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공통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엄청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 자체가 재미도 있을 뿐더러 이게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니까 자신들이 한 전략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피드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또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뭐 나중에 자소서 아까 한 줄 쓰시기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그리고 우승하면 장학금도 나오니까 참여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희근님이 그 재무 파트에서 좀 캐리했다고 저 들었는데 좀 겸손하시네요. 네, 그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아까 전에 원래 전 질문이 경영학부랑 관련된 프로그램 얘기했는데 그 다음 질문도 1학년 때 어떤 활동이 좋은가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온 것 같아가지고 방금 좀 대외 활동과 관련 그런 활동이었는데 이런 외적으로도 한번 그냥 뭐랄까 가벼운 얘기 같은 거 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무래도 학생일 수 있는데 지금 비대면이어가지고 활동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학생의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놀다 보면은 네 그런 많은 인간관계들도 쌓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학업적인 측면 말고도 네 그런 대인 관계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도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저는 사실 그 교내 동아리를 막 하나를 막 이렇게 계속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후회되는 게 하나 동아리에 정착을 해서 조금 좀 해볼 걸,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래 볼 걸, 약간 이런 후회가 남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동아리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동아리 정착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랑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밴드부를 했었는데요. 그 활주로라고 그 중앙 락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동안 활동 기수로 학교에서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생 밴드 연합에 소속이 돼서 외부 대학 동아리들과 같이 이제 밴드 공연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공연이 거의 막힌 상태여서 저희 아래 기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밴드부원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도 좋지만 뭐 밴드부처럼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열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 말씀을 못 드려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첫 번째로 일단 독서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뭐지? 좀 10대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10대들이 뭐 주로 읽는 게 예를 들면 그때는 뭐 소설 같은 거 많이 읽는다 하면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책들
또 아니면 소설책이라 하더라도 조금 뭐 상을 받은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좀 성찰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본인의 지식으로 녹아들어서 나중에 그게 쌓여서 취직할 때나 면접 볼 때 이럴 때 자소서 쓸 때나 면접 볼 때 다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여유 있을 때 그런 취미를 가지셔서 조금 더 그런 독서를 많이 하셔서 그런 지식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모의 주식 음. 모의 투자 주식 대회도 있고 저 예훈이도 주식 하던데 하여간 껐어요. 아 그래? 주식을 하면 일단 산업, 경제, 뭐 정치 전반적인 거에 모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경영학부로서 학부생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산업 전반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주식 활동도 주식 공부도 1학년 때 좀 시간 날 때 해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추하는 활동입니다. 모의 주식 투자 대회도 모의 투자 주식 대회도 한번 다들 참여해 보세요. 그 어차피 가짜 돈이니까 부담 없이 얼마 줘요? 5천만 원 줘요. 5천만 원 주는 부담 없이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역량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1,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기억에도 남고 추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교내 활동 이런 거에도 많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예은님도 사실 총학생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총학생회 한번 총학생회? 어떤? 홍보. 네, 저는 19학년도에 진희 총학생회 부총학생 회장 했었고요. 지금 듣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 중에 총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학생회라는 게 되게 과학생회랑은 조금 다른 활동들을 해요. 그냥 좀 과학생회는 과 전반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제 총학생회는 정말 학생들이 하는 그런 전반적인 행사들을 다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학생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게 학교에 많은 교직원분들이랑도 알게 되고 다양한 과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학기는 지금 아마 모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학기나 이제 내년에 또 재학생 모집을 할 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학생회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학생회라고 총학생회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딱딱하게 그런 막 업무하고 학교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친구들과 좀 많은 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아직 코로나라 아쉽지만 괜찮으면은 많은 활동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이제 절반이 지났네요. 언제 끝나지 이거? 다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자면은 답변해드리자면은 대학원을 통해 심화 전공을 하면 진로의 선택 폭이 넓어지나요? 대학원 얘기해 주실래요? 네. 한 번만 넘어가 주시죠. 심화 전공을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폭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 순간 그 마케팅 관리 전공이라고 이렇게 정말 세부 전공이 생기기 때문에 폭이 넓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전문성을 더 갖춰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석사 이상 우대가 되게 많은데 이제 석사를 취득하면 학사랑 석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복수전공 하셨을 때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복수전공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제 친한 친구 얘기를 한 명 해드리자면은
실제로 저희 경영인데 우주기계공학과 복전을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외적으로도 우기가 아니어도 예, 그 교통물류나 소프트웨어 전공을 같이 복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가 문과다 보니까 특히 이과 쪽 관련한 그런 수학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배웠던 것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려워했는데 아마 그런 쪽이 저희 경영 중에도 이과가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해당 자격증을 또는 진로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자격증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현재 한국사 1급, 커말 1, 2급, 재정관리사, 그리고 전산회계 1급,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라고 그걸 시험을 치러 가는데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저는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대해주는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이라 취득을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사기업에서도 많이 쳐주더라고요. 저는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왜 선택했냐면 일단 제가 원했던 진로 방향이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좀 심화해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선택했었고 뭐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흥미가 있다면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회계가 됐든 뭐 재무가 됐든 한번 취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저는 커말 1급하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취득을 했는데요. 일단 커말은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땄고,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취득했던 이유는 마케팅 분야에서 대표적인 자격증이 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과목 자체가 그 약간 통계 부분도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시장조사론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거랑도 되게 많이 겹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어서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필기는 한 3주 정도 준비를 했고 실기 넘어가서는 한 2주? 2, 3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자격증보다는 그럼 진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소프트웨어학과를 융합 전공하게 된 이유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흥미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뭐 융합 전공에 대한 어려움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아무래도 이론적 지식이 부재하기도 하고 2학년 때 바로 이제 다른 탁과 전공에 진입을 하게 되면 2학년 전공은 아무래도 1학년의 기초 지식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기초 지식이 없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잘 맞는 부분은 이제 잘 살리고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좀 그냥 이수만 하는 그런 좀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왜 흥미를 갖게 되었냐면 외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탁과 친구들과 뭐 해커톤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경영학적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저한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프트웨어학과를 좀 더 깊게 파보자 해서 현재는 이제 융합 전공이지만 종합 설계 과목도 듣고 있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 조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좀 구체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자격증이나 진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다음 4번 질문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공부 기간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로 물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아쉽게도 저희 학교는 저희 과는 그런 스터디 같은 게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외부에서 뭐 카페나 뭐 캠퍼스픽 이런 그런 데 들어가서 스터디 이렇게 쳐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했고요. 제가 또 이틀 뒤에 아까 사조사 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캠퍼스픽 통해서 그 스터디원들 만나서
같이 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기도 하고 뭐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자격증 공부할 때 좀 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좀 고득점으로 합격하자 이런 주의여서 한국사는 3주, 커말은 2달, 재경관리사는 2달을 잡았는데 뭐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는 50일 정도 되고 전산회계 1급은 2주 정도 공부했어요. 만약 약간 지금 제가 취득한 자격증 중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 따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런 공부 방법이나 팁 같은 거는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려서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저는 그리고 독학한 것은 아니고 그 해커스에서 환급반 이런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인강 없이 독학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환급반 이런 건 프로그램 되게 괜찮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고 그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경관리사 할 때 그 에듀윌 환급반 했는데 좀 좋아요. 왜냐면 그 돈이 다시 환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항공경영 융합 전공과 관련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초반에 아까 융합 전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 경영과 그 뭐라 그러지? 커리큘럼 같은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관련 정보들은 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을 통해 물어보시면은 아마 더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관련 질문 같은데 네 하실 말씀 있나요? 아까는 이건 조종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종 융합 전공 관련한 팁이나 경험담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조종은 저는 그 조종 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에서 조종 융합을 잘 가진 않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딱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발 과정은 그냥 자소서 보고 인적성 보고 시뮬레이터 하고 영어 면접, 최종 면접, 화상 면접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그렇게 학점이 막 중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신 분은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3.7 정도? 3.67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팁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냥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나중에 이제 합격되면은 미국에 가서 직접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 면접 때도 다 영어로 하고 그 소통이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져서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영어 잘하고 자신감 있고 그래서 영어가 살짝 부족하더라도 일단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면 합격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1학년 때 하면 좋은 활동과 고학년 때 교과 과정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1학년 때 하면 좋은 활동들은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 포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때 교과 과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신입생 OT 때나 지난 4월인가에 그 신입생 노트돌 행사에서 김진기 교수님, 학부장 교수님께서 직접 학년별 커리큘럼 설명도 해주셨고 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저희 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커리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영학부 융합에서 융합 전공을 하면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죠? 네.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 대한 질문 같은데 선배님들은 보통 어디를 준비하고 계시며 어디를 취업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얘기나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저희는 취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 또 이제 해당 학과를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추천하는 직업군이나 회사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과 특성상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취업하는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공기업, 사기업, 스타트업, 뭐 대학원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개인별로 자아 탐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IT 비즈를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IT 비즈를 전공할 경우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이 가능한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효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셔도 아마 강점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IT 트렌드가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마케터를 한다든지 기획자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직업군에 간다든지 해도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간단한 기술 개발 정도는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라든지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역량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 아까 공항공사, 항공사 말씀하셨는데 공항공사도 저희 과 선배님이 계시고 인국공에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 계십니다. 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고요.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LCC, 제주항공이나 티웨이에도 저희 학과 선배님들이 많이 가시고요. 뭐 항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금융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십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진 같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과별로 나눠지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셨는데 이게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영 심화 전공이나 복전과 융합 세 개로 나뉘는데 그래서 딱히 학과별로 나뉘는 커리큘럼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이 경영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진로에 대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거랑 다 포괄되는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영학부 졸업과 항공경영학부 졸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항공경영융합학부를 졸업하시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이제 항공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전제가 돼 있으니까 항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항공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굳이 항공에 가지 않으신다면 항공 경영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항공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경우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뭐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산업에 가신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항공 관련돼서도 더 다양한 그 연계 직업군이 있으니까요. 항공 경영 융합 학부를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과에서 하는 현장 실습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아무리 항공사 지금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항공에만 매진을 하지 말고 좀 시야를 넓게 봐서 내가 항공사에서 과연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항공사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항공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항공사에만 이렇게 목숨을 걸지 말고 시야를 넓게 보고 내가 원하는 직무에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항공사도 결국은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네, 그런 쪽에서 의미를 하신 게 맞는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대한 답변 드리자면 새내기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다들 혹시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전 16학번부터 가장 고학번이 16학번부터 예. 아유 참. 이럴 때만 꼭 그 학번 높은 사람 취급하네요 정말. 새내기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뭐 있을까요? 저는 다시 뭐 MT나 이런 거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새내기라 생각하면 그때 나이에 맞게 재밌게 활동적으로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놀기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때 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외 활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자격증 취등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좀 그런 식으로 되게 바쁘게 열정적으로 생활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간이 욕심은 끝이 없다고 저도 돌아가면 또 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MT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MT나 뭐 그런 MT 말고도 학교 축제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네, 아마 그래 또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 동안 하셨던 취득하신 전공 관련 자격증 궁금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미 겹치는 내용들인 것 같아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할 말이 네,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인 이런 외에도 일반 학교 생활 질문이나 그 외적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너무 지루하진 않았나 모르겠네. 나름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와가지고 지승씨 제 멘티인데 질문 하나 하죠. 꼰대야 왜 이래 시켜? 혹시 꽈시시 어떤가요? 아, 꽈시시 어떤가요? 혹시 꽈시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답변 토스할게요. 꽈시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극명한 거라고 생각해서 새내기들이 참 그거 궁금해할 만한 거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장점은 뭐 아시다시피 수업이 많이 겹치니까 뭐 또 학교에 조금 학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많다는 거 그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게 헤어지게 되면 바로 단점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라서 뭐 추천은 드립니다. 경험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 근데 지승씨는 이미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도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승씨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주변 사람 듣기로 해도 꽈시시 장점이 자주 볼 수 있다. 단점이 자주 볼 수 있다. 약간 그 자취할 때 장단점이 장점이 엄마가 없다. 단점이 엄마가 없다. 이거랑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답변 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딱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저희가 미리 받아본 질문에 대한 저희가 답변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혹시 이렇게 저희의 답변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더라도 저희는 많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 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경영학부 그 선배님과의 인터뷰, 전공대이죠. 전공대 선배와의 인터뷰는 종료를 하겠고요. 선배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